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을 흔히 아날로그의 나라라고 말하곤 합니다. IT 쪽에서는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수준의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IT 관련 문제점은 일본인의 IT에 대한 매우 낮은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최근 역대급 IT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시청 플로피 디스크 분실, 구형주택 신청자 정보 기록. 2021년 12월 일본 경시청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플로피 디스크를 분실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야쿠자의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메구로구와 협정을 맺고 구가 운영하는 주택 신청자의 정보가 들어있는 플로피 디스크를 보관해왔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구해 반환하려고 보니까 디스크 2개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급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일본은 이 사건이 최고의 이슈가 되면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전체 시민 46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 분실, 효고 아마가사키시가 발표. 아마가사키시의 모든 주민 개인정보가 담긴 USB가 분실돼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분실에 이어 이번에는 USB 분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가사키시는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관련해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위탁업체 직원이 데이터를 옮기기 위한 USB를 가방에 넣고 퇴근했고 동료 3명과 오사카 시내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3시간 정도 술을 마셨고 귀가하던 도중 너무 취해서 길바닥에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깨어난 것은 다음날 오전 2, 3시쯤이었고 가방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USB 안에는 아마가사키시에 거주하는 46만여 명의 모든 시민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세 납부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업체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위탁업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다고 잃어버린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USB 메모리 분실, 아마가사키시, 기자회견에서 비밀번호 자릿수 노출, 인터넷 논란, 모범적인 최악의 사례. 아마가사키시가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며 USB에 설정된 비밀번호의 자릿수를 말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비밀번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시 직원이 영문과 숫자 13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해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또다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차별 대입 공격이 쉬워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인터넷상에서는 예상 비밀번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아마가사키 2022, 아마가사키시 분실 USB 패스워드 댓글 폭발.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들이 비밀번호 맞추기 놀이까지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너무도 어설픈 보안의식에 비밀번호도 틀림없이 단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시된 것은 아마가사키 2022였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USB에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손에 USB가 넘어갔다면 비밀번호까지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에서 대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예정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분실한 USB라고 주장하는 매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격도 180만원, 450만원 등 다양합니다. 메루카리 출품된 USB는 가짜라고 판명. 인터넷상에 올라온 USB가 논란이 되자 시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한 것과 다른 제품이라 가짜라며 선긋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과 반전을 연이어 만들어가던 USB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가사키시 개인정보 모두 포함된 USB, 휴대전화 위치정보 이용해 아파트 부지에서 발견.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가방을 찾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4일 남성의 기억을 최대한 끌어내며 경찰과 함께 수색하던 중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이용해 가방을 찾았습니다. 가방이 있던 아파트는 위탁업체 직원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가방은 분실시 상태 그대로였고 USB 메모리도 이상 없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메모리의 비밀번호도 변경된 흔적 없이 그대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다크웹 등에 유출된 것은 아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는데 USB 메모리는 원본과 복사본 총 2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USB는 찾지 못했고 찾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빈 USB라는 것입니다. 현재 너무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음모론은 찾았다고 하는 USB는 사실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소개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입해서 찾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음모론은 찾은 USB는 진짜이기는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데이터를 복사해 갔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음모론이 너무도 신빙성 있고 사실적이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아마가사키시와 경찰은 USB를 찾았고 사건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결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방 안에 휴대전화가 있어서 GPS에 의한 위치 정보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에 전원이 들어가 있어 GPS를 사용해 발견한 것이라면 타임라인에 이력이 남아있을 것이다. 어떻게 가방이 움직였는지 이동 루트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카피 당했는지 여부, 가방이 계속 그 장소에 이동하지 않았나 등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중대 사건을 일으킨 기업가는 앞으로 절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유착이 있다는 거겠죠? 지금까지 함께 일해온 기간이 있어서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거래 유지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일을 당했어도 USB를 발견해서 다행이다로 끝내면 아마가사키 시민분들의 식견이 의심받을 것입니다. 분실한 기업의 책임은 중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런 시스템을 관가한 행정 책임 역시 막중합니다. 국가 IT 정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행정도 기업도 머리 숙여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USB가 발견된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복사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요즘 USB 메모리에 개인정보가 가득한 데이터를 넣어 전달한단 말이야. 클라우드로 보내면 끝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 중요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 의식의 낮음은 지금까지도 비슷한 일은 여러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개선한다 말하면서 반복.